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세월호에 실린 화물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해양수산부가 선체조사위원회에 통보조차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조사위와 유족들이 항의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육상 거치를 앞둔 세월호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 선체에 구멍을 뚫는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의 양자 대결 가능성 때문에 호남의 민심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전통시장 가운데 화재보험에 가입한 점포는 10곳 중 2곳 정도에 불과해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월호에서 일부 화물이 예고 없이 제거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선체조사위원회는 해양수산부에 정식으로 항의하기로 했고 유가족들은 선체 상부를 직접 확인하겠다며 바다로 나갔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하루 2차례 정해진 시간에 신항 내 출입이 허가된 세월호 유가족들. 세월호를 실은 반잠수식 선박이 배 밑바닥이 보이도록 접안해 있는 탓에 선상은 물론 진흙수거 등 작업도 볼 수 없었습니다. 생업과 남은 가족을 위해 세월호가 육상으로 거치될 날까지 기다릴 수 없는 유가족들은 또다시 바다로 나섰습니다. 꽁무니만 봤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가족이 한번 앞에 가서 뭘 하는지 보기 위해서 오늘. 깨지고 부서진 선상부를 처음으로 가까이 보게 된 유가족들은 충격 속에 10분도 채 머물지 못했습니다. 고통 속에도 유가족들이 선체를 지켜보려 하는 것은 작업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작업 도중 화물칸에서 굴삭기와 차량을 예고 없이 빼내고도 선체조사위는 물론 희생자 가족들에게도 별다른 공지와 해명은 없었습니다. 화물차에 있는 화물을 함부로 빼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무게라든가 고발 상태를 봐야 되거든요. 증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우리 선체조사의 목적인데 그걸 앞서 참사의 진상규명에 필요한 세월호의 선교와 기계실, 기관실과 화물칸의 현상 유지를 요구해온 선체조사위원회는 해양수산부에 정식으로 항의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세월호에 10cm 크기의 21개 구멍을 뚫어 선체 무게를 줄이는 작업이 진행됩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는 6일까지 선체를 육상에 거치하지 못하면 다음 소조기까지 보름을 더 기다려야 한다며 세월호 무게를 12,000톤 이하로 줄이기 위해 선체 아랫부분에 구멍을 뚫어 해수와 진흙을 일부 배출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선체조사위원회 김영모 부위원장은 추가 파공은 조사위원회가 참여해 유실물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실체적 증거가 놓여있는 목포 신항에는 시민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이 추모와 진상 규명, 미수습자 수습 등 시민들의 바람이 놓인 노란 물결과 함께 커져갔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세월호 선체가 보이는 철망마다 노란 리본이 나부끼고 있습니다. 한마음으로 세월호 인양을 기다린 지 3년째. 참사를 기억하는 시민들의 발길이 계속됐습니다. 그냥 세월호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그냥 사람들이 빨리 가족들한테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고. 목포 신항으로 가는 길은 종일 차량 행렬로 붐볐습니다. 세월호 선체 곁은 참사의 아픔과 가족의 소중함, 국가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곳이 됐습니다. 아이들의 손을 잡고 나온 가족 단위 방문이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미안하죠. 미안할 따름이죠. 지켜주지 못한 거. 저기도 지금 큰 놈이 이 녀석들이랑 같은 해에 고등학교 2학년이었거든요. 3년 전에. 전국에서 이어졌던 노란우산 프로젝트의 40번째 행사도 목포 신항에서 열렸습니다. 선체 인양, 미수습자 수습,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가운데 이제 선체 인양 하나 이뤘을 뿐입니다. 인양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인양함을 통해서 사람이 먼저 찾아지고 그리고 사고의 진상이 잘 규명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목포 시민사회단체들은 세월호를 향해 묵념을 올리고 도보행진을 하는 등 방문객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추모 행사를 잇따라 마련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많은 추모객들이 이렇게 오시는데요. 이분들과 같이 추모를 통해서 세월호의 진실 규명, 일상을 묵묵히 지켜왔던 평범한 시민들이 미안함으로 만든 노란 물결이 가면 갈수록 거대한 파도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봄이 깊어지면서 공기가 점점 부드러워지고 있습니다. 월요일인 오늘도 봄 햇살이 가득하겠는데요.
오늘 맑은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이 20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은 무려 23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는데요. 아침 기온이 차차 오르고는 있지만 여전히 일교차가 크니까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 큰 일교차로 인해서 요즘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안개가 많이 끼고 있습니다. 현재도 곳곳에 안개가 자욱한데요. 영광과 한평 등에는 안개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낮 동안에도 연무나 방무 형태로 남아있으니까 교통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담양과 화순이 영하 1도로 전남 일부 지역에서는 영하권으로 아침 기온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20도로 크게 오르겠습니다. 대부분 즉 어제보다는 4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곡성이 21도, 구례 20도, 보성 19도로 아침에 비해 낮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변이 없는 한 오늘 내일 사이에 각 당의 대선 후보들이 모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부터는 본선 구도가 어떻게 짜일지 관심인데 호남의 민심은 여기서도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순회 경선에서 연전연승하고 있는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본선 진출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본선은 홍준표, 유승민, 심상정 후보 등과 함께 일단은 오자 구도로 출발하게 됩니다. 하지만 끝까지 오자 구도일지는 미지수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결국엔 문재인과 안철수의 1대1 대결이 될 거라며 일찌감치 양자 대결 프레임을 짜왔습니다. 문재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후보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저 안철수입니다. 안 후보가 믿는 카드는 국민에 의한 연대입니다. 보수 정당과 손잡는 이른바 비문연대는 호남의 민심을 잃게 돼서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는 계산이 깔린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 쪽도 호남은 고민입니다. 호남 경선에서 대세를 확인했지만 잠복해 있는 반문 정서가 언제든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호남 민심에 대한 문 후보의 애정 공세는 끝까지 유지될 걸로 보입니다. 내 고향은 전주요, 내 고향은 광주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저 문재인이 만들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본선행 탑승자 명단이 모두 확정될 예정인 가운데 누구를 대선 고지에 올려놓을지 호남의 유권자들이 다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됐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광주시가 산하 기관장에 대한 인사쇄신에 나섰지만 인물난을 겪으면서 기관장 공백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광주시의 인사쇄신 방침에 따라 지난 1월 8개 산하 공공기관의 대표가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지금까지 평생교육진흥원 등 3곳만 후임자가 선임됐습니다. 특히 도시공사와 도시철도공사, 문화재단 등은 적임자를 찾지 못해 재공모에 들어간 상황에서 시의회의 인사청문 절차까지 감안하면 기관장 공백 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5.18과 관련된 미국 정부 문서를 광주시에 기증한 미국의 팀 셔록 기자가 광주에서 진실규명 작업에 합류합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팀 셔록 기자가 오늘부터 2달 동안 광주에 머물며 자신이 기증한 미국의 기밀 문서를 분석하는 등 5.18 진실규명 작업에 동참할 예정입니다. 팀 셔록은 5.18 당시 미국 국무성과 전두환 신군부 사이에 오간 비밀 통신 기록인 일명 체로키 파일을 폭로한 바 있습니다. 전남 지역 전통시장에서 화재보험에 가입한 점포는 10곳 가운데 2곳도 안 됩니다. 올해부터 준정부기관이 보장상품을 출시했지만 여전히 관심이 적어 제도적 조안이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리모델링 공사를 앞둔 여수 수산시장입니다. 지난 1월 화재로 불에 탄 점포는 모두 116곳. 이 가운데 개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50여 곳은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습니다. 현행법상 일정 규모의 전통시장 건물은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시장 내 개별 점포는 의무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이 때문에 전국 전통시장에 있는 점포 가운데 화재보험에 가입한 곳은 26.6%에 불과하고 특히 전남은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회의를 될 때마다 하고 있는데 잘 안 되네요. 상인들이 그러더라고요. 보험회사도 좀 꺼려 한다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출시된 전통시장 화재 공제. 점포 시설물과 집기, 판매 상품까지 보상받을 수 있고 준정부기관에서 운영하는 만큼 비용도 저렴하지만 여전히 큰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와 더불어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법적 제도적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전통시장 화재 공제나 전통시장 화재 보험 상품에 있어서 보험료를 일부 지원한다든가 정부에서 이제 재보험이라든가 정책보험에 전통시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할 때마다 특별교부금 같은 공적 자금이 적지 않게 투입되는 상황.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선제적 지원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광주와 전남의 소방당국이 청명과 한식을 앞두고 오늘부터 특별 경계 근무에 들어갑니다. 시도 소방안전본부는 청명과 한식을 전후로 성묘객 실화 등 산불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오는 6일까지 소방공무원과 의용 소방대원 등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산불 예방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또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 탓에 산불 등 화재 위험이 높은 만큼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바다 안개가 자주 끼는 봄을 맞아 어선 사고 예방을 위해 2톤 이상 어선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에 나섭니다. 어선 안전점검은 오는 28일까지 목포시 등 16개 연안 시군을 대상으로 항포구에서 유관기관 합동으로 통신장비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합니다. 전라남도는 매달 1일을 어선 안전의 날로 정하고 수협, 어업정보통신국과 합동으로 어민 현장 체험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샛들마을 사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도시 달동네나 농어촌 낙후 지역 등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민관 협력 사업인데요. 광주 전남에서만 35곳에서 추진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이 수건을 풀 수 있게 됐습니다. 이미지 뉴스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약 400가구의 이 마을은 광복이 후 피란민 집결지로 조성됐습니다. 좁은 도로 탓에 차량 왕래가 어려워 집수리가 쉽지 않고 도시가스 설치나 상하수도 정비 등도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집은 무너진 채 방치돼 있고 골목에는 쓰레기가 가득합니다. 화재가 날 경우 또 화재를 진압할 소방대가 오기 때문에 완전히 마을이 소지될 수도 있는 그런 동네죠. 낙후 지역 주민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샛들마을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202개의 마을, 광주 전남에서는 35개 마을이 선정됐습니다. 주택 수리나 소방도로 개설 등 생활 인프라 개선에 한 곳당 50억 원에서 많게는 70억 원의 국비가 지원됩니다. 집수리 지원 사업이라든가 더 나아가고는 주민들 일자리 창출 등을 지원하는 종합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도 공동체 활동이나 소득 창출에 참여하면서 적극적으로 자활 의지를 키우고 있습니다. 샛들마을로 선정된 광주 남구 덕림지구의 경우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 결성을 통해 동네를 바꿔가고 있습니다. 지저분한 곳이 환해진 것을 보고 주민들도 좀 약간 그런 쪽에 많이 이제 협조를 하고 있고 또 참여하고 싶어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개발의 사각지대에 놓인 낙후 지역을 떠나는 마을에서 오래 살고 싶은 마을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내실을 다져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 햇살론과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상품의 대출 요건이 완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햇살론과 미소금융 등 정부가 지원하는 4대 서민금융상품의 신청 자격 기준을 오늘부터 완화하고 대출 한도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저소득 청년들에게 전월세 보증금을 2천만 원까지 저리로 대출해주는 상품을 5월부터 새로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매년 봄 이사철이 되면 부동산 소식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의 주택 매매 현황과 부동산 상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협회 광주시지부 미디어팀 오시안 공인중개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우리 지역 미분양 주택 상황 어떻습니까? 지난 2017년 1월까지 우리 지역에서는 광주 북구와 전남 나주시 두 개 지역이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관리 감독 중에 있었습니다. 이는 계절적인 비수기와 과잉 공급, 대출 규제 강화, 금리 인상 우려 등 내 집 마련에 대한 수요자들 부담이 커지면서 나타내지는데요.
최근 봄 이사철을 앞두고 수요 증가로 인하여 전월 대비 6.6%가 감소하였습니다. 이와 상응하여 광주 북구와 전남 나주시 미분양 물량이 상당 부분 해소되어 미분양 관리 지역에서도 제외되는 등 미분양 주택 상황이 점차 꾸준히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네, 광주는 주택 보급이 포화 상태에 이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도 주택 공급량이 많을까요? 올해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 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총 3,800억 원의 투자 계획을 정하고 광주 효천 1지구, 용산지구, 고흥난계 등 약 64만 4천 제곱미터 규모를 부장할 예정이며 대략 3,450가구 공급될 예정입니다. 또한 서민 주거 안정 정책으로 뉴스테이와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으로 임대주택 공급량도 일반 분양에 견주어 많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세 금액 상승 요인의 제동 역할을 할 것이라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네. 그런데 금융권에서는 대출 규제까지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 전망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2014년 하반기부터 지난해까지 국내 부동산 시장은 호황을 누려왔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분위기가 대선 영향과 미국 금리 인상, 주택 과잉 공급 등 악재 변수 등이 많아 대체로 흐림 시장이 도드라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주택은 언제 사는 게 좋을까요?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국내의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만큼 내 집 마련은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과 내후년에도 주택 시장이 화창해질 거라 보기 어려운 만큼 주거 안정 정책을 최우선 가치로 고려한다면 올 하반기를 구매 시점으로 기대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입주 물량이 늘어나는 만큼 본인 주택 구입 능력과 선호 지역을 잘 염두에 두셨다가 집값의 70%가 준비되어 있다면 주요 관심 지역을 대상으로 주택 가격 변화 추이를 통해 청약을 받거나 미거래 물량을 구입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결정적인 판단은 시청자분들이 개인적으로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4년) 전 제주 4.3 사건을 다룬 영화 지슬이 국내외 영화상을 휩쓸면서 대중들에게 4.3 사건을 알리는 계기가 됐는데요. 이 4.3 사건 당시 제주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의 이야기인 영화 오사카에서 온 편지가 제작돼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소연 기자입니다. 우리 시시 이리 이 땅은 몬딱 개죽음이여. 니네 시아방이영 니네 서방 다 죽지 않으시냐. 너라도 살 방도를 초자사주. 칠흑 같은 어둠 속 보따리를 든 채 마음을 졸이며 좁은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남편이 죽임을 당한 뒤 섬을 떠난 18살의 어린 신부. 제주에 두고 온 딸을 그리며 굳은 일도 마다 않고 생활비를 보내지만 한국전쟁이 터지면서 고향길은 막히고 맙니다. 결국 돌아오지 못한 채 백발의 노인이 된 제일제주인들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 오사카에서 온 편지입니다. 二つ過ぎてる。娘さんが亡くなるまでの間は一回も会ってない。会ってない。桜手紙ばっかりからね。 지난해부터 제주와 오사카를 오가며 1년여 만에 완성된 영화는 소셜 펀딩을 통한 후원금으로 제작됐습니다. 스태프들은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의미에서 양팔에 완장 무늬가 새겨진 옷을 입고 촬영을 마쳤습니다. 정말로 스태프들까지도 어떤 마음가짐이 있어서 준비돼야지만이 촬영할 수, 제작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아닌가,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싶은 것도 많이 있죠. 오사카에서 온 편지는 4.3 69주년을 맞아 제주와 일본에서 시사회를 가졌지만 정식 개봉관은 확보하지 못해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개막 3연전을 2승 1패로 마무리했습니다. 기아는 어제 대구에서 열린 삼성과의 원천 3차전에서 투수들이 잇따라 난타를 당하며 3대 16으로 크게 졌습니다. 이로써 기아는 올 시즌 첫 3연전에서 2승 뒤에 1패를 기록하며 위닝 시리즈를 만들었지만 막강해진 타선에 비해 4-5 선발과 불펜 불안이라는 고질적인 약점을 다시 노출했습니다. 기아는 내일 국내파 에이스인 양현종 선수를 대세워 SK를 상대로 홈 개막전을 치를 예정입니다. 프로축구 광주FC가 2일 제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4라운드에서 제주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광주FC는
후반 14분 제주에서 선제골을 내줬지만 후반 34분 조주영 선수가 동점골을 성공시키며 1대1 무승부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광주FC는 오는 8일 광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울산 현대를 상대로 시즌 2승 도전에 나섭니다. 최근 장흥, 곡성 등에서 고병원성 AI가 추가 발생함에 따라 전라남도가 오리농장 병아리 입식 때 사전 승인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병아리 입식 사전 승인제는 병아리를 입식하려는 농가가 신청하면 시군이 축사 정밀 검사를 통해 이상이 없는 경우만 오리 병아리 입식을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전라남도는 H5N8형 AI 바이러스는 증상이 늦게 나타나기 때문에 해당 계열사의 방역 점검만으로는 수평 전파를 차단할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돼 승인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가 올해 16개 어종에 대한 방류 사업을 추진합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2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여수와 목포 등 도내 13개 시군 해역에 어류 16종, 2,400만 마리를 방류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는 어족 자원 확보를 위해 지난 1988년부터 394억 원을 투입해 어류 2억 4,300만 마리를 방류했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이번 주부터 한 달간 봄꽃 축제가 열립니다. 순천시는 오는 7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국가정원에서 튤립과 철쭉, 유채 등 다양한 봄꽃과 퍼레이드와 마칭밴드, 마임 공연 등이 어우러진 축제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순천시는 특히 오는 10일을 전후해 국가정원에 식재된 35종, 20만 그루 튤립의 개화가 절정에 이를 것이라며 축제 홍보에 나섰습니다.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 38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농약 잔류량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조사는 고독성 농약 사용과 안전사용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고독성 농약 3종과 잔디 사용 금지 농약 7종 등 모두 28종류의 농약을 검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검사 결과 고독성 농약이 검출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가 올해 도내 중소기업 제품 우선 구매 목표를 2조 7천여억 원으로 설정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보다 1,400억 원 늘어난 2조 7,709억 원을 도내 중소기업 제품 구입과 공사 발주 등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중소기업 제품 우선 구매 공시제 적용 대상을 전라남도 산하의 20개 출연기관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